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디램 반도체에서부터 전 세계 반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2027년도부터일 것 같아요. 창신 메모리가 중국의 어떤 상장을 했는데요. 중국의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대한 이제 자금력이 생길 거고 장사도 잘 되고 있어서 중국 자체 이제 범용 디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자체의 수요를 대체하고 2028년도가 노무라 정권인가 뭐 저는 18%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디램 시장에서도 적어도 3강 정도도 들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중국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INX 거기 수출하는 물량이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만을 통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용 디램은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약간 빅테크 업체들이 주문하는 HBM 시장은 공급선을 바꿔버리면 하루아침에 고객을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TSMC가 고사양 지금 범용 패키지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대만의 무번드와 한 발 걸친 거죠. 만약에 디램 공장으로 이렇게 기존의 공장을 전환을 해버리고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80%는 압도적인 강자죠.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삼성전자가 7%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거의 0% 정도 되나? 그 정도도 좀 안 되는 0% 정도인 것 같아요. 점유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되는 모르겠네. 제주 반도체 것도 생산한다고 그러던데. 라피도스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디램을 생산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제 디램 첨단 2나노미터 로직 반도체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래서 라피도스의 디램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2026년 말에 시험 생산을 2027년 본격적인 대량 양산 돌입 목표. 일본 정부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도 인도에 이제 디램 공장을 지었고요. 인도 자체에서나 인도는 전 세계의 어떤 반도체 설계 인력의 20%를 공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 정부도 중동도 사우디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렇죠. 조그만 설계들을 수입 설계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우스에 맡기면 곧바로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이제 3분의 1에 끊으려도 안 됐네요. 곧바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되게 반도체 설계를 대신해 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자체의 어떤 요구사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화된 반도체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장 없이도 설계회사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 한 200국이다 그러면 100개국 이상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00국이다 그러면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 자체의 어떤 수요가 좀 어느 정도 반도체 생산을 하면 그래서 수요를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적어도 50군데 이상 100군데 이상은 반도체 회사를 곧바로 출범을 시킬 수 연구 차원에서도 출범을 시킬 수 있고 생산은 그렇죠. TSMC나 이런 다른데 생산을 위탁 생산 중국에도 있고 위탁 생산하는 데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있고 또 다른 위탁 생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라피더스도 위탁 생산 비메모리 파운드리 생산 목표를 했는데 그렇게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곧바로 반도체를 소규모 반도체라도 출범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없이도. 그리고 반도체의 엄청난 경쟁 국화가 2027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2028년도까지는 해서 수익을 누릴 거고 지금 로봇 같은 것들 자율주행 반도체, 자율주행 또 이렇게 사물 인터넷 그래서 확대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렇게 크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나 점유율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밀려난 것처럼 밀려나지 않겠나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빅테크 기업들에서 주문하는 고사양 어떤 반도체, 디램 반도체 시장에서 만약에
그들이 TSMC 거를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점유율이 절반으로 쪼개지거나 3분의 1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험성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피더스도 또 어쩔지 알 수 없고 공장 증설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 그다음에 특화된 고사양 반도체 디램 시장에서는 TSMC라는 목병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TSMC 전 임직원이니까 거기서 삼성전자가 공장하고 설계를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좀 나중에 팔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뉘앙스가 조금 들렸는데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고사양을 삼성에서 안 하겠죠. 그래서 고사양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부분을 범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범용 디램 시장에 소비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용 디램에서는 2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디램에서 그만큼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다른 나라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니면 또 이렇게 SK 하이닉스는 물러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험이 그렇죠.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국가가 뭐 2년만 존재할 건 아니잖아요. 5년 후에도 계속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10년 후에 되게 해야 되는데 20년 후에도 그렇게 되죠. 그럼 이것을 장기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미리 대비하는 사람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일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을 그게 이제 프로의 세계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미래 대비책을 세우고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죠. 대비를 하고 가면은 갑작스러운 파국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니까.